봅시다. 기본책 84페이지 펼쳐주세요. 84페이지.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비하고 비율을 배워볼 건데, 비랑 비율은 어떤 거냐면 비교를 하는 거야, 수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를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반에. 자, 그러면 현재 남학생은 몇 명 있을까, 우리 반에? 몇 명이야? 4명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학생은 몇 명 있을까? 2명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비교하는 방법은 뺄셈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몇 명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몇 명이 어때? 2명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2명이 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 그럼 한 반에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반이 2개면 남학생은 몇 명 있을까? 한 반에 남학생이 4명씩 있다고 쳐. 그럼 2반이면 8명, 여학생은 4명. 맞아요? 자,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2명 차이가 났어, 그치? 그 다음에 2반 합치는 경우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4명이 더 많았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학생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누구보다? 남학생보다 4명이 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둘의 관계가 변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변해요. 여긴 2명, 여긴 4명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할 거야. 그러면 남학생은 여학생의 몇 배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몇 배야? 2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럼 반대로 여학생은 남학생의 몇 배다? 나누기 2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되는데, 그럼 2반일 때도 되나요? 되나요? 그러면 얘는 된다라는 건 변함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 변함이 없어요, 그쵸? 맞아요?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면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 관계가 변합니다, 맞죠? 근데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관계가 변해요? 계속 변하나요? 똑같잖아요, 그쵸? 얘는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발견이 됐네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수학에서 비교를 할 때는 몇 배 차이가 난다를 많이 씁니다. 얘가 관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쓰는 거야. 그러면 문제 1번으로 가서 야구 공수와 축구 공수를 비교를 하려고 해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달래요. 자, 그러면 1번 야구 공수와 축구 공수를 뺄셈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6 빼기 축구공 몇 개? 3은 3개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야구공은 축구공보다 몇 개가? 3개가 어떻다?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그럼 이번에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자는 거지? 그러면 6 나누기 3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돼? 2. 그러면
야구공은 축구공의 몇 배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봐서도 알겠지만 뺄셈으로 비교를 하는 것보다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게 말이 더 짧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많이 씁니다. 알겠어요? 관계가 일정한 걸로 갈 거야. 그러면 85페이지로 넘어와서 B라는 걸 볼 거예요. B. 그러면 이 B는요, 비교할 때 B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뺄셈으로 비교할 수 있었고 나눗셈으로 할 수도 있었지. 근데 여기에서는 뭘 많이 쓴다고 했어? 뺄셈, 나눗셈? 나눗셈으로 비교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나눗셈으로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몇 대 몇이라고 읽는 거야. 그치? 맞아? 몇 대 몇이라고 읽어. 너네 저번에 우리 월드컵 했을 때 대한민국 때 누구로 해볼까? 브라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표가 이렇게 아마 있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4대1로 우리가 졌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B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한민국 대 브라질 비교를 해보면 얘는 1대4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 B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로 이제 몇 대 몇으로 읽을까? 7 대 3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모와 모의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7과 3의 B라고도 해요. 읽는 게 네 가지니까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 7의 3에 대한 B. 그렇지. 7의 3에 대한 B. 그 다음에 마지막은 3에 대한 7의 B. 그렇지. 3에 대한 7의 B. 이렇게 네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바로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얘는 숫자로 안 나와요. 버스와 승용차의 B를 찾으세요. 이렇게 말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모라는 걸 해둬야 안 틀립니다. 뭐 쌍둥이 더 풀고 싶으면 틀리면 돼요. 근데 쌍둥이 풀고 싶어요? 쌍둥이 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쌍둥이 풀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춰야지 쌍둥이가 안 나오겠지? 맞아? 네. 맞아? 그럼 이거를 쌍둥이를 안 하려면 맞춰야 되는 거니까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네? 맞아? 그러면 머릿속에다 넣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힌트를 좀 줄게. 말이 어디에 붙어 있으면 뒤로 가면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너무 쉬워. 이 둘은 너무 쉬운데 이렇게 나오면 에 대한이 누구에 붙어 있어? 3에 붙어 있어. 그러면 3이 뒤로 가면 돼요. 여기 3이 뒤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에 대한이 어디에 붙어 있어? 3에 붙어 있어. 그럼 얘는 뒤로 가는 게 맞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에 대한만 찾아주면 이 뭐뭐의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뒤에 가는 애가 누군가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기호 있잖아. 그치? 맞아요? 네. 이 기호는 우리가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나누기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가봅시다. B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써져 있나요? 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첫 번째 빈칸 이거 5대 9.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야 되지? 정말 9에 대한 3의 비야? 왜? 왜 3의 비야? 5의 비야, 그치? 이 뒤에 있는 애는 에 대한이 붙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9에 대한 누구의 비? 5의 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지. 얘는 5의 9에 대한 비.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렇지. 얘는 5와 9의 비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 다음에 2번 지영아 다 4개 다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그렇지. 두 번째 11에 대한 예비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1에 대한 비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6과 11의 비 그렇지. 에 대한은 뒤에 있는 애한테만 붙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봅시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래요. 자, 그러면 네모부터 합시다. 첫 번째 거는 밑줄을 칠 거야. 주전자 수와 물병 수의 비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그러면 얘는 메모부터 할 거야. 그럼 몇 대 몇이 아니고 숫자로만 쓰면 안 되고 한글로 쓸 거야. 뭐 대 뭐일까요? 주전자 수와 물병 수의 비. 뭐뭐와 뭐뭐의 비. 아니요, 숫자 말고 한글이요. 주전자 수와 물병 수의 비. 어떻게 써야 돼? 이걸로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전자 수와 물병 수의 비. 맞지? 그러니까 뭐 대 뭐로 써야 해? 주전자 수와 물병 수의 비니까 뭐 대 뭐라고 써야 되냐고. 아니요, 몇 대 몇 아니라니까? 몇 대 몇을 쓰라는 게 아니야. 메모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한글로 다른 걸 표현하라는 거야. 뭐와 뭐의 비야? 주전자와 뭐의 비야? 그러니까 뭐 대 뭐라고 썼잖아. 내가 몇 대 몇이라고 물어보지 않았잖아. 맞지? 승표 뭔가? 주전자의 수 대 물병 그렇지. 그렇게 표현하다.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요? 대 물병수 그렇지. 그렇게 표현해달라고. 이해가 아직 안 되나요? 자, 얘를 네모랑 세모로 바꾸자.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이거 첫 번째 거. 이걸로 얘기해봐요. 네모 대 세모. 여기 말이나 수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걸로 얘기해보면 네모와 세모의 비. 세 번째 네모의 3 아니고요. 그렇지. 마지막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말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주전자 수와 물병수의 비라고 써 있어. 그러면 여기 1, 2, 3, 4번 중에서 누구 골라야 돼? 주전자 수와 물병수의 비. 2번. 누구? 2번. 2번. 그럼 여기다가 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네. 자, 그러면 시우야 어떻게 써야 돼? 메모를 할 거야. 주전자 수와 물병수의 비 2번 쓰라면 맞아? 네. 그럼 여기다가 어떤 말을 써야 되냐고. 어떤 말, 수 말고 어떤 말, 주전자 수와 물병수의 비. 그러면 뭐 대 뭐. 자, 다시. 자, 다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 2번에 1번. 읽어봐요. 소리 내서 읽어봐요. 그러니까 네모와 세모의 비를 쓰라면 너네가 지금 아니야? 2번을 쓰라면 여기 보셔야죠. 2번을 쓰라면서요. 맞죠? 그러니까 메모를 뭘로 하면 되냐고. 한글말로 주전자 수 대 물병수. 다시 뭐라고? 주전자 수 대 물병수. 그걸 메모를 해줘.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빈칸을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메모만 하라는 거예요. 빈칸이 아니고 네모가 아니고 메모를 하라고. 필기를 하라고. 아이고. 다시 이렇게 썼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만 집어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 숫자를 빈칸에 써주면 돼요. 그럼 주전자 수는 뭐예요? 뭐예요? 3. 그 다음에 물병수는 4. 그럼 이제 몇 대 몇? 3대 4. 그렇지. 내가 몇 대 몇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숫자로 얘기해주면 되고, 몇 대 몇이라고 하면 숫자로 얘기해주면 되고, 뭐 대 뭐냐고 물었어. 그러면 말로 표현해주면 돼. 뭐라고? 주전자 수 대 물병수. 그럼 몇 대 몇? 3대 4. 뭐 대 뭐? 주전자 수 대 물병수.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네. 어려워.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 거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여기에 빈칸을 뭘 쓰는지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2번. 문제 2번. 두 번째, 주전자수의 물병수에 대한 비. 뭐 대 뭐일까요? 주전자 수 대 물병수. 나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주전자수의 물병수에 대한 비. 뭐 대 뭐라고 써야 될까요? 맞아요? 위치만 잘 보면 돼요. 주전자수의 물병수에 대한 비. 3번 쓰는 거네. 앞에 여학생들 이해돼요? 네. 지금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네모 자리에 뭘 쓰면 돼 이제? 여기 아까 뭐라고 써있어? 네모 자리에 2번에 주전자수. 그럼 여기도 뭘 써? 주전자수. 그렇지. 그럼 뭐 대 뭐야? 주전자수의 물병수. 그렇지.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몇 대 몇? 3대 4. 3대 4.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지현아, 이번에는 물병수에 대한 주전자수의 비야. 뭐 몇 대? 어떻게 뭐 대 뭐라고 써야 될까? 물병수 대 주전자. 다시 물병수에 대한에 대한이 어디로 가야 돼? 뒤 앞으로 뒤로. 뒤로. 그러니까 뭐 대 뭐? 찾은
주전자 수 대 물병수. 그렇지. 좋아. 어렵지? 지금 말장난 하자는 거예요. 말장난은 지금 한 명씩 낚여가는 중입니다. 자, 이거 몇 대 몇? 3대 4. 3대 4. 그렇지. 그러면 이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이걸 메모를 해두면 그 밑에는 채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몇 대 몇인지는 알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통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지? 네. 알겠지? 굉장히 자신 없는 눈초리. 자, 이거 하는데 20분이 걸리는 중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86페이지로 갑시다. 페이지로 넘어가면 비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엄청 크게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비네. 맞아요? 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비. 그러면 뭐 대 뭐? 비교하는 양인데 기준. 뭐라고요? 앞에 여학생 대답이 없어요. 기준량에 대한 에 대한이 어디 붙었어? 여학생들 둘 대답해봐요. 너네만. 기준 어디에? 기준량 기. 기준량에 붙었어. 그치? 그러면 누가 뒤로 가야 돼? 이 나누기 기호 중에서 기호 이렇게 쓰고 누가 앞에 누가 뒤야? 비교하는 양이 앞에 기준량이 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대 뭐?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 그렇지.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에 대한 뒤에 가 있잖아. 그치? 에 대한이 뒤로 가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는 그 낱말 키워드야.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7대 3이 있었잖아. 그치? 맞아요? 얘는 7대 3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누가 기준이야? 누가 기준량이야? 3. 안 들려서요. 누가 기준량이야? 3. 얘가 이 뒤에 3이 기준량이야. 맞아? 네. 기준량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얘가 기준량.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누구야? 7. 7이 비교하는 양이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분수 덧셈 뺄셈 또는 뭐 곱셈 나눗셈 이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분모가 같으니까 뭐만 해요? 뭐끼리만 계산해? 분자끼리만 계산해. 그러니까 뭐야? 3분의 2. 그러면 얘는 어이구 기준은 변해 안 변해요? 기준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맞아요?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 아니면 미성년자와 어른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 기준이 변하면 돼, 안 돼? 네. 그러면 누가 누군지 너네가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없어지면 변한다고 하면 맞아요? 네. 그래서 기준량이 변하지 않는 애들을 기준량이라고 해. 그럼 보통 요 분모가 기준량이 되겠네. 네. 분모가 지금 여기서 변했어? 아니요. 안 변했어, 그치? 그러면 얘를 분수로 나타낸다면 그러면 뭐분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게 분모로 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3분의 7. 비교하는 양 7. 분수끼리 크고 작은 거 비교할 때도 기준 맞춰놓고 하잖아, 그치? 분모 통분해서 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
그러면 분자끼리 비교를 하는 거니까 분자에다가 비교하는 양을 써주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뭘 써? 기준량을 쓰겠지. 맞아요? 네. 이렇게 찾아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율이라는 말 자체는 남녀의 비율을 뜻한다. 뭐 남녀의 비율을 물어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신체의 비율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도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맞아? 네. 그러면 얘를 분수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비율로 표현해주면 5분의 4. 분수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데? 5분의 4. 5분의 4. 그 다음에 비율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소수로 표현하면 뭔데요? 0.8. 어떻게? 0.8. 그렇지, 0.8.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비율은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찾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요? 아니면 이렇게 외우기 힘들면 얘가 어떤 기호야? 아까 어떤 기호로 생각하라 그랬지? 나누기로 기억하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굳이 늘려서 쓰면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나누기 기호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제는 분수의 나눗셈 이용해서 풀어주면 뭐야? 뭐 분해? 뭐 분해? 기준양 분해 나머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지. 얘가 비율이야. 뭐라고? 비율. 그렇지. 그러면 거기 문제 1번으로 또 가봅시다.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래요. 첫 번째는 몇 대 몇이라고 읽어? 9대 뭐라고? 9대 10. 9대 10. 자, 그러면 여기서 비율을 찾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분수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돼? 10분의 9. 10분의 9. 그 다음에 소수로 표현해주면 0.9. 0.9.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대 몇이야? 3대 5. 3대 5. 그러면 얘를 비율로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근데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분수, 소수로. 맞아요? 네. 그러면 분수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5분의 3. 5분의 3. 소수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지영아? 0.6. 0.6. 그러면 문제 2번으로 가서 또 봅시다. 아이고. 자, 문제 2번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네, 그치? 맞아? 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몇 대 몇이야? 11대 5.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하는 양 누구죠?
11. 11. 기준량은 5. 5. 비율은 분수로 5분의 11. 5분의 11. 자, 그러면 9와 20의 비례에 이거 몇 대 몇이야? 9대 20. 그렇지. 9대 20. 그러면 여기서 이거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9대 20. 9와 20의 비 밑에다가 9대 20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 누구예요? 9. 9. 기준양? 10. 20. 그러면 이거 분수로 표현하면 뭐지? 20분의 9. 20분의 9. 됐어? 네. 그 다음에 지현아 4에 대한 3의 비 이거 몇 대 몇일까? 3대 4. 그렇지. 그러면 3대 4 중에서 비교하는 양 뭘까요, 여러분? 3. 3. 기준양은 4에 대한이 기준이 되는 게 맞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비율로 표현해주면 분수로 표현해주면 뭐야? 4분의 3. 어? 4분의 3. 4분의 3, 4대 3 아니고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개념 87페이지로 넘어가서 비율이 일상생활에서 대체 언제 쓰이냐라는 거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비율은 첫 번째로는 속력을 나타낼 때 써요. 1시간당 간 거리가 속력이거든요. 시간당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 자, 그러면 에 대한이 어디에 붙어 있어 지금? 걸린 시간. 걸린 시간에 붙어 있어. 그러면 누가 기준이야? 걸린 시간. 얘가 기준이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비율을 쓰고 싶은 거지, 그치? 네. 그럼 비율은 기준량 분의 비교 대상이었잖아. 맞아요? 기준이 누구라고? 걸린 시간. 그러면 걸린 시간을 분모에다 쓰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은 누구야? 거리. 그렇지.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속력이라고 불러요. 속도랑 속력은 달라요. 속력은 쉽게 말해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수량으로, 수로, 숫자로. 그러면 속도는요, 느리다와 빠르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1시간에 40km로 간다. 그럼 그거는 속력이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외워야 돼요. 공식이야, 외워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문제 1번에 첫 번째 거.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번 서울역에서 전주역까지는 약 210km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2시간이 걸렸대. 맞아? 그러면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걸린 시간이 밑에 가 있고 간 거리가 분자로 가 있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몇 시간 걸렸다고? 2시간. 그러면 몇 분에? 2분에. 그치? 그 다음에 간 거리 210. 그럼 얘가 기차의 속력이 되는 거겠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약분해주면 얼마예요? 105. 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기차는 1시간에 105km를 간다라는 거예요. 됐어? 이 1시간에 105km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속력입니다. 뭐 줄여서 시속 105k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차에 보면은 계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가 만약에 엑셀을 막 밟아, 그러면 속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지? 맞아요? 80 밟고 가. 그러면 그 80이라는 게 시속 80km를 뜻하는 거예요. 아빠가 120을 밟고 가. 그러면 어떤 얘기인 거야? 시속 120km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올라와가지고 이번에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할 때 써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거를 뭐 교실 하나라고 치면 여기에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렵게 인구 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밀집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숫자인 거예요.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네, 그치? 에 대한이 어디 붙어 있어? 넓이에 붙어 있어. 누가 기준이야? 넓이. 그렇지. 넓이가 기준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해? 비율로 쓰자면 뭐라고 써야 해?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인데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하냐고? 넓이 분의 대안. 넓이 분의 대한? 아, 인구.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야. 대한 인구가 아니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띄어쓰기를 똑바로 안 했네. 다시 뭐라고? 넓이 분의 인구수. 사람 수를 뜻해요.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인구 밀도. 그렇지.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까요? 문제 1번에 2번. 서울특별시의 넓이는 약 605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그렇게 된대요. 그쵸? 968만 명이네. 그치? 맞아? 네. 그러면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니까 넓이가 분모로 가야 그쵸? 그러면 몇 분의? 몇 분의? 605분의 인구수 찾아야 돼요. 그쵸? 인구수 뭐라고 쓰면 돼? 968만.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약분을 해야 되는데, 그치? 얘는 약분을 하면 16,000이 돼요. 약분은 너네 잘 하니까 집에서 따로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비율이래요. 에 대한이 어디 붙어 있어요? 어떤 물감이야? 에 대한은 흰색 물감에 붙어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뭐 분의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지. 흰색 물감 분의 검은색 물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문제 3번 1번에 3번으로 가는 거야. 예은이는 흰색 물감 300ml와 검은색 물감 9ml를 섞어서 회색을 만들었대요 라고 되어 있어. 그치? 네. 자, 그러면 흰색 물감 양에 대한이라고 써 있으니까 몇 분의? 300분의 검은색 9 약분해주면 100분의 3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소수로 표현해줄 수 있지? 네.
뭐야? 0.03. 그렇지 0.03 이렇게 분수 또는 소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비율이라는 거는 맞죠? 오늘 여기까지.